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14일입니다.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고 양중지존이라고 했죠. 양을 대표하는 지존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서리와 눈을 기만할 정도로 위풍당당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고, 천하를 밝게 비춰주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하고 화 있잖아요. 수화 기제라고 해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수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는 중화, 특히나 음양의 조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이때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 영하면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반대로 무토, 기토 등이 많게 되면 병화의 빛을 회기, 무광함 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화를 생해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유, 술월, 해자, 축월에 비해서는 병화의 기세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얻어야 좋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수보양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을 때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으면 빛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색깔로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밝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돋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있어야지 또 밝음이 돋보여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도 마찬가지로 인월의 병화처럼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지가 되는 거고, 묘월은 수가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러니까 인묘월의 수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 임수칠사를 병화가 써야 되는데, 칠살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저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재자 약살이 돼서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일단 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대체적으로 임수를 치용하게 되는데, 이때 천간에서 정화를 보거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화를 보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정임합이 되죠. 자, 용신이 임수인데 이렇게 음간이 와서 합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수가 임수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묘월의 병화가 임수를 용신을 쓰는데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 병화를 뭘 합니까? 회기무광하죠. 회광하게 되고, 용신의 임수를
약하게 되니까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는 뭐 임수를 파것까지는 안 하지만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 탁임이 된 것이니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 기토를 제거시켜 줘야지만 사주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묘월에 병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줘야 되는데 묘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보강하되 정화가 있어서 임수를 묶어서 기반을 하거나 무토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탁하게 만들고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토기토 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대한한 원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사주의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글자들 상관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18글자의 배합을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추해서 대운, 세운, 월운이 흘러갈 때 어떠한 기륭화복의 차이가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것이고,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죠. 나무. 그 다음 음양으로 보게 되면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일간 병화가 묘를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해 주는 관계, 즉 월지는 묘목이 일간 병화를 생해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인 병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 주는 것이다, 생하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는 어머니 같은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 있는 사주, 특히나 원령이 인수가 되거나 또는 인수가 용신인 사람들이 마음이 좀 수더분하고 착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가르쳐 주는 것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 같은 것도 잘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인격인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꼼꼼하고 정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것은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간은 편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병화는 간목을 좋아하고 정화도 간목을 좋아할 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겠지만은 정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화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묘월에는 목도 왕하지만 화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자상,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 병화가 왕하면 반드시 임수로서 뭘 한다? 수보양광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묘월에 병화가 생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원령 자체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임수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목을 억제시켜주고 수를 이렇게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을 이룰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정관에 투출됐죠. 이거 인성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목의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묘월에 이렇게 목화가 왕한데 수가 물이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해서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일지의 술토를 봐서 병수를 묘술 합의되죠. 그러니까 사주가 더욱더욱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연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술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되는 것이고, 진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니, 사주가 건조할 때 토를 볼 때는 이렇게 건토 보는 것보다는 습토를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진중에 있는 개수, 암장된 수 가지고는 이 사주를 윤택하게 하기는 좀 매우 부족하다. 생시에서는 조금 수를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 사주가 너무 건조해진다라고 했는데,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수는 일단은 뭐 병화를 수보영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사주 자체가 중춘의 봄에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은 방비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개수를 얻은 어떤 즐거움보다는 무토가 투출한 아주 고통이 더 크다. 이 무토는 술진의 뿌리를 둬서 투출한 것이고요. 이 무토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토의 역할은 뭡니까? 토극 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무토식신은 수를 갖다 관성인 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토는 병화의 빛을 가린다, 회기 무광한다라고 하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가 있는 생시 무술시가 되겠죠. 이 무토가 술술진에 다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토가 많게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병화가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이 되는 것. 아무리 간목이 무토를 제하려 하더라도 이 정화가 목생화 화생태에서 오히려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시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악의 연속이죠. 수기가 더욱더 약해지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술토에 비해서 습토라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술토에 비해서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건조한 건 막아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문제인 거고, 목화운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다에서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좀 타고나서는 안 되는 생시이고요. 경인시,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요거 정화가 요거 경금 낼름 핥아먹게 되겠고요. 신금은 뭐 정화 입장에서는 뭐 신금은 밥이죠. 그리고 인목, 묘목이 있으면 사주가 역시나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임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수가 정관에서 투출된 것은 좋지만, 이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임수는 토에 의해서 더 극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생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사시가 되거나 또는 갑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운은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만은, 개사시, 갑오시, 을미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화운 갔을 때는 수기가 너무너무 부족하게 되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사주의 배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성인 신금 안에 암장된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이 신금하고 진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 여력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 요 병인 대운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일간병화한테 좋은 대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신시가 되면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사시, 갑오시 정도로 해서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태기를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뭐 다른 전후로 알아보고, 오늘은 아마 택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